아시아의 중심부 광활한 초원과 거대한 산맥 사이에 중국이 자리 잡고 있다. 극단과 신비, 매혹으로 가득한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국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독특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예를 들어, 한 부족에서는 여성이 여러 연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전통, 즉, 유랑 결혼이 존재한다. 결혼에 대한 독특한 관계를 가진 나라로 이곳에서는 외딴 마을에서 죽은 사람들을 결혼시키는 유령 결혼이라는 의식도 이루어진다. 또한 이 거대한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는 아내를 찾는 시장이나 신랑 신부 시장이 열리는 공원이 존재하며 부모와 조부모가 자식과 손주를 위해 잠재적인 배우자를 찾기 위해 면접을 진행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하나로 신들이 물감으로 그린 듯한 다채로운 산맥, 영화 아바타에 나올 법한 환상적인 카르스트 지형, 마법을 품은 듯한 형광 동굴, 그리고 인간이 만든 유일한 건축물로 우주에서도 보인다고 알려진 만리장성 같은 기념물들이 있다. 더불어 악마의 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책로로 알려진 곳도 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기부상 열차가 운행되며 장수 마을로 알려진 오바마라는 마을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 마을은 1평방미터당 100세 이상의 장수자가 가장 많다고 여겨지는 곳이다. 절벽에 관을 매다는 독특한 전통이나 관심 있는 여성에게 자수 손수건을 던져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연애의식 등 중국만의 독특한 전통도 존재한다. 과거만큼이나 매혹적인 이 나라에는 신비로 가득한 이야기가 많다. 버뮤다 삼각지대와 비슷한 치명적인 삼각지대가 있다는 믿음, 화약과 축구의 기원지라는 설, 그리고 진시 황제의 무덤과 보물을 지키기 위해 실물 크기의 수천 개 병마용이 배치된 놀라운 현실이 있다. 이 병마용은 약탈자나 침입자로부터 영원한 안식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치명적인 함정과 함께 있다는 소문이 있다. 이 놀라운 나라의 매력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말고 중국이 왜 지구상에서 가장 마법적이고 아름다운 나라 중 하나인지 알아보자. 시작한다. 태평양의 물결에 둘러싸인 광활하고 신비로운 아시아 대륙에 자리 잡은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하며 매혹적인 나라 중 하나다.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중국은 위대한 문명, 기술적 진보, 그리고 현대 세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풍부한 문화를 낳았다. 놀라운 전통과 흥미로운 호기심을 간직한 나라다. 중국은 면적으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로 러시아와 캐나다 다음이지만 14억 명 이상의 인구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거대한 인구는 수십 년 동안 인구 리더십을 유지하게 했지만 현재 인도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중국을 인구면에서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계 순위의 변화는 이 나라의 많은 복잡성 중 하나를 반영하며 그 중 하나가 논란이 많은 출산 통제 정책이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였지만 이로 인해 출산 통제와 관련된 중대한 도전이 따랐다. 급격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0년대 말 중국 정부는 매우 논란이 많은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한 부부가 한 명의 자녀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했다. 수년 동안 이 정책은 인구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려 했지만 특히 농촌 지역에서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낳았다. 많은 지역에서 남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전통은 성별 선택이라는 광범위한 관행으로 이어졌고 많은 가정이 남아를 선호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남성의 수가 여성보다 훨씬 많아지는 심각한 성별 불균형이 발생했고 이는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사회적 인구학적 위기를 초래했다. 이것은 중국을 처음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놀라운 사실이다. 출산 통제 정책은 가정 구조뿐만 아니라 노동력, 인구 고령화,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관련된 경제적 긴장과 도전을 일으켰다. 이 성별 불균형은 중국에서 결혼과 관련된 기묘하고 독특한 현실의 주요 원인이다. 여성 찾기가 어려워
암시장 안에 시장이 생겨났고 부모와 조부모가 자식과 손주를 위해 배우자를 찾는 공원이 있으며 심지어 천년 전통의 민족에서 여성이 여러 남성과 결혼할 수 있는 유랑 결혼도 존재한다. 성별 불균형은 중국에서 결혼과 관련된 기묘하고 놀라운 현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을 찾기 어려워 암시장 안에 시장이 생겨났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의 공원에서 부모와 조부모가 전통적인 관행으로 자식과 손주를 위한 배우자를 찾는다. 또한 천년 전통의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여성이 여러 남성과 결혼할 수 있는 유랑 결혼이 존재하며 이는 결혼을 둘러싼 문화적 사회적 복잡성을 강조한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수 차이에서 크게 기인한다. 이 여정을 통해 이 아름다운 나라의 정말 매혹적인 호기심을 알게 될 것이다. 2015년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부부가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고령화된 인구와 수년간의 제한 정책의 여파로 인해 출산율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2021년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부가 최대 3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중국 인구는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고 경제와 사회 서비스를 유지할 젊은 층이 줄어드는 불확실한 미래의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장수와 노인의 복지를 생각할 때 중국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장소 중 하나는 장수 마을 또는 백세인 마을로 알려진 곳이다. 이 마을은 광시성 바마의 산악 지역에 위치하며 100세 이상의 사람들이 높은 비율로 사는 곳으로 인정받는다. 많은 이들이 이곳을 세계에서 평방미터당 100세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여기며 주민들은 길고 건강한 삶의 비결을 터득한 듯하다. 이 수수께끼에 매료된 전 세계의 과학자와 연구자들은 바마 주민들의 장수 요인을 밝히려 노력하며 바마를 국제적인 연구 중심지로 만들었다. 장수의 비결은 바마의 독특한 환경과 생활 방식에 있는 여러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그들의 식단은 신선한 채소가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심혈관 건강과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한다. 마을 주민들은 영은, 버섯, 지역 약초와 같은 영양적이고 치료적인 특성을 가진 음식을 섭취한다. 또한 건강에 유익한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광천수는 그들의 웰빙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주민들의 놀라운 장수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공기다. 바마는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자연스럽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한다. 게다가 바마 주민들은 걷기나 농사일 같은 적당한 신체 활동을 통해 노년까지 활동적인 삶을 유지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강한 사회적 유대감, 긍정적인 삶의 태도, 스트레스 감소와 결합되어 바마 주민들의 장수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멸의 비밀은 중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과 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곳은 공상과학 및 판타지 영화를 영감받은 장소들이다. 이 점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는 후난성의 장자제 국립삼림공원이다. 이 공원은 거대한 석회암 기둥으로 유명하며 이 기둥들은 초목으로 덮인 바위 거인처럼 중력을 거스르는 듯하다. 이 풍경은 너무도 초현실적이어서 영화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판도라 행성에 떠다니는 산을 창조하는 데 영감을 얻었다. 이곳은 안개에 둘러싸인 석회암 기둥이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며 신비롭고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제공한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현수교는 공원의 독특한 전망을 제공하며 이 자연의 거석들을 더욱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이 공원은 바위 형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비로운 동굴과 미개척 풍경으로도 유명하며 전 세계의 모험가와 탐험가를 끌어들인다. 그래서 장자제를 방문하는 것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꿈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경험이다. 중국의 호기심으로 돌아가면 놀라운 점은 이 거대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단일 시간대를 사용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대다수 큰 나라들은 지리적 차이로 인해 여러 시간대를 사용하지만 중국은 1949년 이후
전국이 동일한 시간을 사용하며 이는 일상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그 이전에는 중국에 5개의 시간대가 있었지만 중앙 통제를 위해 시간 통합이 결정되었다. 전국 시간 통합 결정은 특히 중국 동부와 서부 지역 간 일상생활에서 복잡한 차이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서부 신장 지역에서는 해가 오전 6시경 뜨지만 상하이 같은 동부에서는 오전 11시경 뜬다. 이 차이로 인해 서부에서는 사람들이 지역 태양 시간에 맞춰 일과를 늦게 시작하고 동부에서는 공식 시간에 맞춰 일정이 조정되어 시간적 불균형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서부 주민들은 종종 밤늦게까지 일과를 이어가며 이는 직업적, 사회적 관습, 저녁 식사나 여가 활동, 이 전통적인 낮 시간과 맞지 않는 도전을 낳는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적 호기심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축구가 유럽에서 인기를 얻기 훨씬 전에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2200년 전 한나라 시대에 중국인들은 축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추주라는 공놀이를 만들었다. 차이점은 오늘날의 골대가 없었지만 플레이어들이 발만 사용하여 공을 목표 지점으로 이동시키려 했다는 점이다. 이 스포츠는 오락뿐 아니라 군대의 신체 훈련으로도 사용되어 병사들의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추주는 대중적인 오락일 뿐 아니라 제국 병사들을 위한 훈련 활동이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축구는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탄생했지만 추주는 인류가 발명한 최초의 스포츠로 여러 팀이 공을 쫓아 목표를 향해 이동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며 추주는 상류층과 사회적 행사에서 오락으로 발전했다. 이 스포츠에는 구체적인 물질적 보상이 없었으며 진정한 인정은 관객의 기량에 대한 찬사였다. 특히 우아함과 기술적 숙련도가 높이 평가되었으며 뛰어난 이들은 귀족이나 황제 앞에서 경기할 경우 명예, 존경, 심지어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귀족이나 황제가 주최한 토너먼트에서는 승자의 기량에 대한 보상으로 비단, 보석 또는 연회 같은 선물이 제공되기도 했다. 추주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는 열망에 힘입어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젊은이들은 귀족의 딸과 결혼하려는 꿈을 꿀 수도 있었다. 개인적 기량과 결혼의 연결은 현대 중국에서 가장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전통 중 하나로 이어진다. 아시아의 거대한 도시, 상하이의 신랑신부 시장이다. 매주 주말, 상하이 중심부에 있는 인민공원 피플스 파크은 부모와 조부모가 사진과 이력서 같은 상세한 자료를 들고 자식과 손주를 위한 배우자를 찾는 독특한 시장으로 변한다. 이 행사, 즉 결혼시장 또는 신랑신부시장은 수백 가구가 완벽한 짝을 찾기 위해 모이는 곳이다. 소개 자료에는 나이, 키, 학력, 직업, 심지어 연봉 같은 정보가 포함되며 때로는 최근 사진이 첨부된다. 흥미롭게도 낭만적인 사랑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여기서 우선시되는 것은 실용적인 궁합이다. 오래된 전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혼시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의 사회적 역동성에 대한 응답으로 생겨난 비교적 현대적인 현상이다. 젊은이들이 점점 더 경력에 집중하고 과거의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남녀 비율이 불균형한 사회에서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배우자 찾기에 나섰다. 외국인들에게 결혼시장은 낯설고 매혹적인 세계로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중국 가정에게는 자손의 좋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전략이다. 일부 젊은이들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다른 이들은 개인적 자유에 대한 침해로 본다. 그럼에도 이 전통은 현대 중국의 가장 흥미로운 문화적 표현 중 하나로 세대 간 깊은 유대와 나라가 겪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증명한다.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의 이 결혼시장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남성의 수가 여성보다 훨씬 많아 성별 불균형으로 인해 특이한 관행이 생겨났다. 특히 여성 부족이 두드러진 농촌 지역에서 일부 가정은 자녀를 위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 비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중개인을 통해 짝을 찾는 이른바 아내의 암시장이 생겨났다.
이러한 관행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현대 중국 사회에서 논란과 토론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실은 장족의 손수건 구애와 관련이 있다. 특히 춘절 축제 기간에 열리는 이 오래된 의식은 단순하지만 상징적인 제스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수 손수건 던지기다. 남성들은 손으로 만든 손수건을 관심 있는 여성에게 던진다. 여성이 손수건을 받으면 구애나 관계에 열려 있다는 신호이고 돌려주면 관심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 의식의 매력은 수년에 걸쳐 감정이 담긴 사회적 게임으로 발전했다는 점이다. 손수건의 자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성들은 종종 사랑과 희망의 모티브로 손수건을 장식하고 여성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시적인 구절을 포함하기도 한다. 여성이 손수건을 돌려줄 때 때로는 응답을 자수로 새겨 넣으며 손수건은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 교환 수단이 되어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자수와 손수건의 관습은 연결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구애와 결혼 주제를 이어가자면 중국에서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기묘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혼의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될 모수오, 여성의 유랑 결혼보다도 더 독특한 유령 결혼이다. 이 의식은 살아있는 사람과 영혼 또는 죽은 사람의 결혼을 포함하며 주로 후난, 쓰촨, 허난성의 외딴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이 관행의 정확한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죽은 이들이 사후에도 결혼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유령 결혼은 보통 남성이나 여성이 미혼으로 사망했을 때 그들의 영혼이 평화를 찾지 못할 수 있다는 믿음에 따라 진행된다. 이 경우 사망자의 가족은 대개 사망자를 전혀 모르는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 의식을 진행한다. 종종 가족은 살아있는 사람의 가족에게 돈을 지불해 그들의 구성원을 죽은 이와 결혼시키며 때로는 밀랍 인형이나 상징적인 의식으로 결합을 나타낸다. 일부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죽은 이와 결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진보와 현대적 신념의 영향으로 이 관행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존재하며 죽은 이들의 영혼이 평화롭게 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스촨 구이저우 윈난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목표를 추구한다. 매혹적이고 오래된 전통인 극히 특이한 관행, 즉 절벽에 관을 매다는 관습이 있다. 매달린 관 전통으로 알려진 이 관습은 주로 몽구 및 기타 토착 민족 공동체가 수세기 동안 유지해온 외딴 마을에서 이루어진다. 이 의식의 이유는 이 민족들의 영적 신념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높은 절벽이나 나무에 관을 매달면 죽은 이의 영혼이 하늘로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로써 지상세계의 위험과 악령으로부터 안전한 사후 여행이 보장된다고 여겨졌다. 또한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은 시신을 보호하고 야생동물이나 도둑에 의한 시신 훼손을 막는 방법으로 상징되었다.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관행은 산악 지역의 지리적 조건과 공동체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 절벽에 접근하는 것은 제한적이었으며 장례의식은 기술과 신체적 노력을 요구했다. 이러한 의식을 수행하는 가족들은 이러한 신성한 장소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보여준다고 여겼다. 이는 유령 결혼의 동기와 유사하다. 오늘날 많은 관이 고고학적 유물로 보존되었지만 이 의식은 더 이상 흔히 행해지지는 않지만 풍부한 문화적 영적 유산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중국의 현재와 논란이 많은 호기심만큼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매혹적인 강대국으로 만든 그 웅장하고 매혹적인 과거를 잠시라도 아는 것이다. 문명의 여명부터 중국은 인류의 방향을 바꾼 기여로 세계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모든 업적 중에서 아마도 중국의 가장 중요한 발명은 종이일 것이다. 한나라 시대인 2세기경에 개발된 이 발견은 지식 보존 방식을 혁신하여 아이디어의 기록과 확산을 촉진했으며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종이 없이 문화, 문학, 과학의 전수는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종이의 발명 덕분에 지식 전수와 문화 보존이 쉬워졌으며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세계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언어인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훨씬 간단해졌다. 교통의 편리함 외에도 중국은 여행자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나라다. 커피나 간단한 식사의 비용은 특히 야시장이나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먹을 경우 매우 저렴하다. 호텔에 머물고 싶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많은 옵션이 있으며 호스텔은 더 저렴한 대안을 찾는 이들에게 훌륭한 선택이다. 중국은 또한 독특한 요리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경제적인 현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이 가득하다. 일부 도시는 비싸 보일 수 있지만 다양한 옵션 덕분에 이 나라는 모든 예산에 접근 가능하다. 이 콘텐츠가 여러분이 중국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보았듯이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놀라운 나라 중 하나다.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매주 이렇게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